이번 겨울은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2018년 겨울이 떠오를 만큼 춥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추워서 전 세계적으로 눈도 많이 내리는 바람에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수 상황이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매년 겨울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숨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인데요. 겨울철 한국의 실내 사진이 일본 커뮤니티에 퍼졌는데 난로도 없다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추워서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덮친 한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날이 다시 크게 추워졌는데요. 한파특보 지역이 늘고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겨울은 정말 지독히도 춥습니다. 오죽하면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날도 있는데요.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한국 진짜 너무 춥구나. 역시 살기 힘든 나라라고 반응했습니다. 뭐든 꼬투리를 잡아서 욕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겨울에 동사나 추위로 인한 쇼크로 인해 숨지는 비율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분명 한국이 더 춥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미 유명한 사실이지만 겨울철 일본의 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춥습니다. 오죽하면 밖에 나가 있고 싶을 정도라고 하죠. 1년에 1,000명 상당이 숨지는데 그게 전부 추워서라면 믿어지실까요? 그 중에서도 60%가 실내에서 숨을 거둡니다. 너무 추운 실내 기온 때문에 서서히 체력과 체온을 뺏기고 자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가장 많은 경우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화장실이나 욕실에 가다가 숨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일명 히트쇼크라고 하는데요.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급상승, 급하강하면서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일본에서는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교통사고의 3배에 달합니다. 실외가 정말 추운 일본에서 살던 일본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충격받은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느슨해지며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된 일본인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여자친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무척 많고 남자는 심드렁한 편이었죠. 여자친구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고 해서 큰 기대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에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숙소는 저렴한 곳으로 구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숙소부터 들러서 짐을 푼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는데 문을 열고서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방이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정말 딱 잠자는 용도로만 쓸 법한 방이었죠. 일본의 캡슐 호텔의 고장 몇 칸을 합쳐 놓은 듯한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듯 쾌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이럴 거면 그냥 캡슐 호텔 찾아서 예약하지 그랬냐고 잔소리를 했죠.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면서 기분이 풀어졌습니다. 시간이 저녁이 되면서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듣던 대로 한국의 겨울은 무지 춥다고 생각하던 차에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내가 밖보다 훨씬 따뜻했기 때문이죠. 아직 난방을 틀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밖에서보다는 훨씬 포근한 공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며 어리둥절해하던 차에 여자친구가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요금 폭탄 맞으면 어떡하냐며 끄려고 했죠. 이런 반응도 자연스러운 게 일본에서 난방을 틀면 부담스러운 요금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집이 아무리 춥고 힘들다 해도 부유한 이들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도 존재하고 일본식 온돌도 따로 있죠. 바로 유카단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걸 설치할 때 드는 비용부터 하나로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걸 겨울 동안 자주 쓰게 되면 한화로 몇십만 원이 더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죠. 심지어 집 전체가 아닌 거실에만 유카단보가 설치되어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덧붙여 이게 유카단보의 구조인데 한국의 온돌과 시공이 달라서 틀어도 한국의 온돌만 못하다고 합니다. 유카단보 단면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수 파이프가 판넬에 감싸져 있고 바닥이 목재입니다. 그래서 켤 때는 따뜻하지만 끄면 금방 차게 식어버리죠. 한국의 경우는 온수 파이프를 콘크리트에 묻어서 시공을 하죠.
그 덕분에 따뜻함이 오래오래 갑니다. 저녁에 몇 시간 켜뒀다가 잘 때쯤 꺼도 아침까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이유죠. 단점이라면 중간에 파이프가 터지면 바닥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는 점 정도입니다. 다시 일본인 커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자친구는 남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난방비는 숙박비에 포함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는 한국과 일본의 집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납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였다면 집에 들어와서도 너무 추운 나머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외투나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있어야만 했을 텐데 작은 방 안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죠. 분명 실내인데 너무 따뜻해서 반팔을 입고 있어도 괜찮아서 한국이 가까운 나라가 맞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한국이 외국이어도 가깝고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인데도 너무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처음에 숙소를 탐탁찮아 하던 남자도 따뜻한 방 안에서 꿀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자는 게 너무 좋아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집은 심지어 난방을 틀지 않아도 일본보다는 훨씬 덜 추운 편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한 일본인 학생은 불가피하게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그 집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었죠. 한국인 친구들이 춥지 않냐고 물어도 대만족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안 돼서 춥다고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훌륭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일본은 대부분이 목조주택입니다. 일본은 무척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죠. 겨울의 추위보다 여름의 습한 더위가 더 힘든 일본입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날씨에 통기성이 중요하고 잦은 지진에 대한 충격 흡수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목조주택이 많은 것이죠. 알려진 이유는 이러한데 미국의 목조주택에 가보면 따뜻하기만 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건설업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다 저렴한 자재로 더 비싸게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훨씬 높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죠. 자재는 저렴해도 비효율적인 업무 스타일로 비용은 더 나오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온돌이며 난방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함을 인정받아 유럽 등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 수출 전 유럽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기 온열기나 라디에이터를 썼습니다.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인기가 하늘을 뚫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팔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브랜드 경동나비에는 업계 최초로 5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을 정도입니다. 경동나비에는 국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수출의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수출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내수 제품으로 여겨졌던 보일러의 수출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64.14%를 해외 시장에서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새롭게 출시한 온수가전과 같은 콘셉트로 영국에서도 현지 고객의 온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콘덴싱 보일러를 출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한편 캐나다,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 각 시장별 맞춤 전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가에서 고객과 함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저도 온수매트 한 장 장만할까 싶어집니다. 경동나비엔뿐만 아니라 AOG 시스템, 호영택 등의 한국 기업들도 겨울철이 되면 해외로 수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서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른다고 하죠. 한편 일본에서는 어지간히 부유하지 않은 이상 한국식으로 따뜻하게 집을 만들 수 없어서 방한용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별의별 상품이 나오는데요. 코타츠는 이미 유명하고 입는 코타츠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선이 있는 넥 워머너 패딩 같은 것도 있는데 밖에서도 입겠지만 집에서 입으라고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심지어는 실내용 어그부츠도 따로 판매할 정도죠.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나니 정말 살기 불편한 나라가 어디인가 싶습니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겨울 추위를 극복할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전 세계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아직 12월인데 지독히도 추운 요즘이라 1월, 2월엔 얼마나 더 추워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집에선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또 빙판길이 깔릴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모쪼록 이번 겨울에 별일 없이 모두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